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와서 연설을 남겼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여기 추도사에 가서 추도식을 읊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같은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여러 생각이 좀 드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 추진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쓴소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공통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지정학이죠. 지정학은 안 변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숫자의 변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목적,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태평양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석유 중요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함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기틀 위에 아직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업, 철강, 자동차, 건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여전히 중요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관계를 잘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이란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시작하자마자 줄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70년대에.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잘 관리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우디와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랑 비슷하다 해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대한민국이 잘 성장하고 갈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 통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베이비 부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폭발하게 되고 사회에 역동성이 있고 사회가 젊어.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아니다. 삶에 대한 어떤 목표, 역동성, 이런 게 다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변수죠. 변하고 있는 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물론 닉슨과 중국이 대탕트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오히려 불안해진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미국한테 편입되게 되면서 비교적 말을 좀 듣는 나라로 변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70년대에는. 근데 그 외에 다른 안보적 위협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날뛰는 그런 리스크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더 거대한 중국이 말 안 듣는 정신 나간 집단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변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은 1.4%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금 안심할 만한 숫자 아닙니다. OECD 평균이 지금 3%로 전망되는데 우리는 1.4%,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밑을 밑돈 게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되는데, 경제개발 초기였던 6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 이때도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아서 잠깐,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 IMF 겪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이거 빼고는 우리가 OECD 평균 밑을 윗돈 적이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 꼬라지가 됐냐면, 성장보다는 평등, 성장보다는 분배, 좌파와의 싸움보다는 타협, 그러면서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을 원하고 그런 역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관리하는 인간이 많아지고 연금 남발하고 복지 남발하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기업 규제는 계속 늘어나, 기업 발목을 잡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은 줄어들어, 자본은 바깥으로 나가, 기업도 바깥으로 나가, 인구는 늙어져. 그 여러 가지가 누적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는 겁니다, 이 지표가. 그다음에 두 번째 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력한 보수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난 다음에 한 말을 보고 좀 화가 났는데,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자,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추도식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는데,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 박정희 사상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을 혼낸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때려잡아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바로 거기 있거든요. 박정희 사상의 정수는 뭐냐면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거를 국민한테 온전히 맡기지 않고 올바른 방향, 그거를 알아보는 게 소수 또는 그게 혹시 나일지라도 내 생명 걸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봐라. 그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 집중하자, 이러면요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그 무엇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본인이.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대로 짚은 게 맞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내전 중이거든.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는요, 이미 이 나라를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고 다른 정치 집단을 존중하고 그 민주주의 국가로 기능하기보다도 내 편이면 장땡이고 좌익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는 걸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터키가 왜 이 꼬라지가 됐는데, 터키가 원래는 세속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 성장했는데 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쳐서 에르도안 사태까지 났는데, 군부와 검찰이 있는데도 졌어요. 그 싸움에서. 왜? 이슬람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들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검찰이랑 군부가 50년 동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때려잡고 정당 해산했는데도 그래도 싸움에서 져서 에르도안한테 다 감금당했거든, 지금 검찰과 군부가. 근데 그 말을 뱉은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념 얘기를 한 게. 근데 이념 논쟁을 멈추자고? 그럼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지지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나 하면은 끝까지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어 스태핑, 일례로 말하자면 그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언론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국가의 실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질의응답하고 이상한 질문에도 대답 안 하겠다. 칼 빼든 게 도어 스태핑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MBC 기자랑 몇 번 싸우고 나서 그만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좀 불리하면 그만하네? 여론 안 좋으면 좀 그만하네? 지금 시대가 그 중동 관계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냐면 중국과 우리 관계가 바뀌고 있고 중동과 미국과의 관계가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공동체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모든 게 다 재설정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칼을 빼다가 집어넣고 칼을 빼다가 집어넣으면은 상대방이 봐줄 것 같아? 더 좁혀지, 더 달려들지. 칼을 빼들었으면은 MBC 기자를 진압하던 트럼프처럼 CNN 기자랑 백악관에서 막 핏대 올리면서 침팀에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싸우라고. 이념을 얘기했으면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라고. 강서구 청장 선거 진 게 무슨 대선 진 겁니까? 뭐 나라 잃은 겁니까? 뭐 이렇게 사과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혁신위원회 꾸리고 뭐 인요한 인간 뭐 그런 사람 불러와가지고 여성과 청년들 위주로 꾸리겠다. 개똥. 지금 세상은요 아주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들을 차려야 돼. 시아파냐 순위파냐 유대교냐 이슬람이냐 지금 뭐 성전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대만이냐 중국이냐 지금 거의 종교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 이럴수록 보수 이념으로 똘똘 뭉쳐야지. 뭐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졌다고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놓고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대통령의 역할이 막 통계로 얘기하고 제가 뭐 했더니 막 문재인처럼 그죠? 막 유체이탈 화법 쓰면서 막 통계로 얘기하고 막 몇 퍼센트 올랐고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뭐 노래 부르고 외교 잘해가지고 지지율 올리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토론, 말, 싸움, 상대방 진압하고 대통령이 자기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는지 살아있는 운동력과 살아있는 감각으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얘기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니고는요 못 이깁니다. 노무현이 왜 인기가 있었는데, 노무현이 틀리든 맞든 총대 메고 검찰들은 이거 막 가자는 거지요 막 얘기하고, 아씨 대통령 못 해먹겠나 주머니 손 놓고. 물론 과도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지만 노무현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도 노무현은 배짱이 있거든. 틀리든 맞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생각이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옛날 정치하는 거거든. 이러면요 같은 편도 다 떠나. 상대방은 삥다리 핫바지로 보고 같은 편은 배신감 때문에 떠난다고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국민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진 게 뭐 나라 이런 겁니까? 뭐가 그렇게 굴종적이어야 돼요? 김기현 당대표도 강서구청장 선거 지기 전까지는 뭐 이재명 놀리고 세게 나가더만. 근데 선거 한번 지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자. 혁신위원장에 뭐 전라도 출신의 외국인 앉혀가지고 김대중 존경한다는 그 사람 앉혀가지고 중간 노선 타면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 승기 잡고 탄핵시키자 달려들지? 한심한 인간들이 진짜. 목소리 크면 뭐합니까? 눈빛에 힘주면 뭐해? 사상이 빈곤한데, 세계관이 없는데 뭘 이기겠어요? 이게 보면은 변한 게 또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투력의 100만 분의 1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분의 사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신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학생들이 박정희 김종필 인형 만들어서 불태우고
뭐 분신하겠다 협박했을 때 왜 중단 안 하고 끝까지 갔는데 중단하면은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 이분은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오일 쇼크 일어나고 닉슨이 중국과 미국 대탕트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들이 계속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하겠습니다. 전라도랑 협치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말 하시죠. 협치가 좋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왜 그렇게 안 했는데 승리하는 길이 분명히 보였을 때 내가 중단하면은 대한민국 끝장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뭘 중단하면 안 되냐? 문재인, 이재명 깜빡 넣었는데 모든 애들 다 써야 됩니다. 쟤네들은 죽자고 달려들고 있거든. 근데 그 죽자고 달려드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대한 세력이 될 수 있으면 오케이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협치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딱 두드려 잡아야지. 정치라는 거는요 사과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이 왜 사과 잘 안 하는데? 문재인 바보 같아 보이죠? 바보 맞아요. 바보 맞는데 동시에 영악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생태계를 알거든요. 문재인이가 부동산만큼은 하도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사과한 적 있거든요. 그거 왜 사과 안 해요? 사과 절대 안 해요. 문재인은. 왜냐면 사과하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들고 자신의 권력이 끝나다는 걸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봤을 때 중간 노선 타다가 잘된 케이스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럼 중간 노선 타다가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닉슨 보십시오. 공화당에서 당선됐는데 미국 내에 있는 반전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과 사회복지 주장하는 사람들 절반 발걸 치다가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팽당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좌파들한테 욕먹고. 그래도 미국은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이 골로 가도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법부가 있고 사법부도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미국은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때려잡아줄 수 있는 의회 주정부의 권한이 있거든. 주지사들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 명이 요렇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다가 하야하거나 탄핵되잖아요. 이미 망한 보수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알아야 되냐면 보수는 이미 한번 망했다는 걸 알아야 돼. 대통령 탄핵되면서 본인이 거기에 단초를 제공했고. 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에 따라서 탄핵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파워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 유권자들의 파워를 무력화해 놓은 집단을 다른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국가의 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앞으로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 하지 말고